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즈파파 목사예요. 오늘부터 또 몇 번에 걸쳐서 싱크와이즈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프로그램 몇 가지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이 아마 싱크와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인드 매핑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게 맞는 것은 싱크와이즈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부분부터 좀 살펴보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휘발성 생각 잡기. 저는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생각나는 것들을 쭉 펼쳐놓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확산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 자, 개념별 구조화하기. 그 세부 내용을 더 세밀하게, 요것을 이제 수렴 과정이라 그러는데요. 많은 생각들을 펼쳐놨어요. 그러면 이 펼쳐놓은 생각이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펼쳐놓은 생각들을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개념별로 구조화하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더 세밀하게 확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인드맵 관련된 책을 보면 확산, 수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그림을 한눈에 보기. 이게 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부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한글, MS 워드, 엑셀 이런 거 보면 한 페이지 단위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그 다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한눈으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 어느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띵크와이즈에서는 띵크와이즈로 만들어진 이 문서 형태를 다른 형태의 문서, 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 다른 형태로, 그리고 요즘에 추가된 거 보니까 이북 형태, EPUB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 브레인스토밍 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켜놓고 함께 또 브레인스토밍 하면 조금 더 좋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협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특히 집단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집단 지성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올려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싱크와이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가 바로 매피아인데요. 매피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mapia.synkwise.co.kr.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쭉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템플릿이라 그럴까요? 갖고 있는 그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죠. 업무 관련된, 학습 관련된, 일상 관련된 것들, 스폰서와 관련된 것, 특히 추천, 그렇죠? 그 다음에 인기, 많은 분들이 다운받은 것들, 이렇게 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또 소화해 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단점은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기할 때 그냥 쭉 한글로 문서화하는 것이 익숙한 상태였는데, 뭔가 이렇게 그림처럼 또 좌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퍼져서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유저가 많지 않다. 물론 싱크와이즈 유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보통 한글, MS 워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작업하는 회사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싱크와이즈 파일을 주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저가 아직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뭐 공유할 때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의 문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요것을 사용해서 또 공유하시면 그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프로그램은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링크 한번 열어드릴게요. 링크 주소는요, synkwise.co.kr 여기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synkwise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품군들이 쭉 있어요. 베이스, 개인용, 그 다음에 협업이 안 되는 제한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베이스, 프로,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버전을 설치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치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색깔이 변하는 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라이센스, 그 다음에 1개월, 1년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방법대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글 작성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 작성 기본 첫 번째는요. 자, 세문서 작성하기 한번 볼게요. 왼쪽 상단 맨 위에 요 두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세문서 작성하기. 요걸 누르시면 세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아이콘에다가 올렸을 때 컨트롤 플러스 N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화면이든지 첫 번째 화면에서 컨트롤 N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 새 문서가 작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지금 해보시죠. 컨트롤 N 또는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가 접해 있는 새 문서 아이콘을 누르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장하기입니다. 이게 새 문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저장하기는 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위에 보시면 저장 컨트롤 플러스 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요 새 문서에다가 컨트롤 플러스 S 누르시면 또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서 프로그램도요, 보통 대부분 저장하기는 단축키가 컨트롤 S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사실 뭐 저장하기, 새 문서 작성하기 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글쓰기인데 이제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새 문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 문서가 나타나면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그냥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글쓰기 그리고 엔터만 눌러보겠습니다. 글쓰기 엔터. 자, 그 다음에 참 쉽죠. 그리고 깜빡거리는 걸 없애주려면 엔터. 이러면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글 쓰는 다음 방법은요, 가지를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십시오. 그럼 가지가 먼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 부분에다 글을 쓸 것이다 라고 먼저 컨트롤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 1 엔터 치시면 또 한 가지의 글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그렇죠? 참 쉽죠. 1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 우측에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글쓰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측에 있는 것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글쓰기를 누르는 겁니다.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사용돼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글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떻게 하시냐면 글을 수정해야 될 곳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할 영역이 나와요. 그렇죠? 글쓰기 그 뒤에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엔터 끝. 자, 그 다음에 밑에 참 쉽죠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엔터 그리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면 글이 수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엔터와 똑같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그 곳을 선택하고 수정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쓰기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글을 완료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여백의 공간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글을 완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지만 보통 엔터 누르면 한 단락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싱크와이즈에서는 단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료되는 겁니다. 마치 엑셀처럼요. 그러면 단락을 좀 나누고 싶다, 밑에 줄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옮기고 싶은 구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단락을 나누고 싶은 구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중가지라고 있어요. 다중가지. 여러분 단일가지는 한 번에 한 가지 또 한 번에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단에 있는 걸 엄마 가지, 뭐 자녀 가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요 한 번에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 바예요. 근데 다중가지는 어떠냐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스페이스 바 앞에다가 컨트롤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새 문서 작성하기를 먼저 선택하고요.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요상한 창이 하나 떠요. 요걸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에다가 글쓰기. 자, 그리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참 쉽죠. 그리고 글쓰기 2, 또 참 쉽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4번의 글을 엔터로 구분하고 쳤을 뿐인데 가지 4개가 한꺼번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서 작성할 때 다중가지, 여러 개의 복수의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고 싶은 공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그 다음에 설교, 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 3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싶을 때 엔터로 다 구분해 준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마치 그 메모장처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요 3개의 단락이 구분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설교문 중에서 설교 제목은 사랑,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하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설교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설교문은 인사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론도 있고요. 본론도 있고요. 결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화도 있고요.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조를 이렇게 각 가지마다 찾아가서 단일가지로, 여기 보이시죠? 단일가지로 만들어줄 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수가지를 만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까처럼 설교, 제목, 사랑, 그 다음에 엔터로 단락을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교, 본문,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설명드릴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설교문에서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갔던 게 뭐죠? 인사말. 그러니까 요 설교문 밑에 인사말이라는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요 부분에다가요. 탭을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탭. 되셨죠? 그
그 다음에 인사말 밑에 엔터, 그리고 설교문 밑에 인사말과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서론 이렇게 있었죠. 그럼 요 앞에도 탭으로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탭, 본론, 엔터, 그리고 구분해 줄 곳에 탭, 결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러분, 본론 밑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본론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대지 1,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요즘에 대지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자, 대지 1, 대지 2, 대지 3,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론 밑에 들어가는 요 대지 1, 2, 3을 하위 가지, 자녀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이, 여기 있는 본론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 앞에는 탭을 한 번 눌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지는 몇 번 눌러야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맞습니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대지 3에도 2번. 대지 3에도 탭 2번. 되셨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설교 본문, 설교문, 여기까지는 같은 급의 가지예요. 그리고 설교문 밑에 인사말, 서론, 본론은 또 같은 급의 그 아래에 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론 밑에 또 하위에 같은 급의 가지 3개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뭐냐면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에서 글을 쓸 때 탭으로 그 하위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탭. 자, 그 다음에 3, 4. 그러면 3 밑에도 탭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를 엔터 한번 눌러보면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그 밑에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다중가지 이해가 되셨죠? 요 다중가지를요,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은요,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근데 아까 띵크와이즈는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조직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더 세밀하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지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동하고 싶은 그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야 할 곳으로 쭉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요 가지와 같은 급으로 위편에 붙일 것인가, 아래편에 붙일 것인가, 아니면 하위 가지로 붙일 것인가, 여기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은 상위 가지로 붙일 것인가 한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놓으시면 됩니다. 놓아볼게요. 자, 이거는 위에 가지로 갔을 때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급의 위편에 있는 가지로 보낼 때 이렇게. 요거를 하위에 있는 가지로 보낼 땐 이렇게. 하지만 자녀 가지로 보낼 땐 오른편. 이렇게 하시면 가지 이동하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처음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시는데요.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설교문 작성하기, 그 다음에 기획하기, 많은 것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고 또 다음에 익숙한 과정, 심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